최근 SNS 이용이 늘면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황성원 인터넷문화단장과 함께 사이버 폭력 위험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이버 폭력이 좀 횡행하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이버 폭력은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일어나는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왕따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폭력은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된 90년대에 이제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SNS 이용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폐륜남, 민폐녀 같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새는 일반인도 이런 마녀 사냥식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이런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폭력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SNS로 인한 사이버 폭력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SNS 즉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 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개인정보 등이 빠르게 확산돼서 큰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한 SNS의 게시글이 무단으로 유포되기도 하고 또 특정인의 SNS에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SNS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의 파급력이 더욱 강해지고 또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가정마다 빠르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들도 다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 오히려 물리적 폭력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이버 폭력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또 익명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죄책감 없이 가해 행위에 집단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네. 또 그 피해자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는 온라인의 특성 때문에 24시간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더 무서운 점은 사이버 폭력이 해결된 후에도 그 폭력의 흔적, 그 거짓 루머라든가 개인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영원히 남아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2차 폭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까지도 이 사이버 폭력의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작년에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초중고교생의 약 30.3%, 그러니까 3명 중 1명 정도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이버 언어 폭력의 피해 비율이 24%가 넘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그 피해 학생을 초대해서 창피를 주거나 욕을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와이파이 셔틀 같은 이름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강제 공유해서 함께 쓰기도 하는 등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최근에 학교 폭력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 사이버 폭력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또는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또 청소년 시기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또래들로부터 받는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네. 네, 사이버 폭력을 만약에 이제 받았다. 이제 이후에 사후 대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선 해당 메시지나 게시물을 캡처해서 보관하고 발생한 날짜와 시간,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폭력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노출되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고 또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원스톱 인터넷 구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상담받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학교 폭력과 연계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교사와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이버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좀 심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은 최대 7년, 벌금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고 모욕행위라든가 스토킹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사이버 폭력은 가해 학생의 악의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에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사이버 폭력을 좀 예방하거나 또 피해를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에 게시하는 개인정보나 게시글은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 공개되는 정보는 실명을 사용하지 말고 성별, 나이가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도 진위 여부와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올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관심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눈에 띄게 피곤하거나 무기력해하고 스마트폰의 울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통화 요금이 높게 나오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학교나 교우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윤리 교육 정보 포털이 있는데요. 그곳을 보시면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인터넷 윤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 윤리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자신의 인터넷 윤리, 사이버 폭력 예방 인식 정도를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개인에 필요한 교육 정보를 바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손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 윤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윤리 체험관이 분당, 자벌드, 광주, 부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고요.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인터넷 윤리 교육,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연수 프로그램 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매년 6월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을 선정해서 세미나, 이벤트, 거리 캠페인 같은 다양한 행사와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황성원 인터넷문화단장과 함께 사이버 폭력 위험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